오늘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500선이 붕괴되는 등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등 글로벌 시장이 동반 폭락하며 그야말로 패닉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현재 코스피 하단을 예단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이재만 투자전략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코스피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팀장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은 3년, 4년 만에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폭락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제 인력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계 기업들이 많이 속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신용 위험이라는 부분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그 파산, 부도 이런 것들의 위험을 이제부터 좀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본질적인 지수 하락의 원인이 여태까지 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국이 펼치는 정책들에 대한 생각들도 있긴 있는데 그 정책들도 약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악화시켰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하단 예측이 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건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파 꽤 남아 있다는 말이겠죠? 이제 솔직히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하단이라는 부분이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수 하단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저점을 좀 탈출할 수 있는가, 이런 그 흔히 얘기하는 급락장을 좀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시그널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선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죠. 변동성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채권, 달러, 금 등의 안전자산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의외로 아시는 것처럼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채권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가격 지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달러마저도 안 가지려는 성향들이 강한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금 가격도 최근에 빠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금도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현금화 시켜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채가 금리가 빠지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오르긴 합니다만 다른 선진국 국가들 국채 금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근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국채 시장 안에서도 내가 그 미국의 국채 정도를 빼면 다른 거는 안 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1,220원까지 오늘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기업 실적에 영향이 오고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 거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를 좀 갖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과거에 금융위기 때는 이제 서로 간에 통화 수합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했고 완화를 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양날의 검처럼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둔화되고 다 이제 수요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거에 또 이렇게 트렌드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한두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수출 기업들 가격의 회복에는 꽤나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부분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거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쪽에 대한 둔화 이런 것들, 급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등의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볼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FOMC 회의가 아마 이제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단계 이벤트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려주고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직은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려주고 기존에 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한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그거를 보고 환호를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시장 자체의 그 방향이라든가 좀 방향성을 바꾸려면 연준이 새로운 흔히 얘기하는 양적 완화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2009년에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 MBS라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연준이 직접 매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처방들이 좀 있어야지 시장 자체가 좀 안도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회사채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그게 아마 새로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시장을 반응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이벤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사태 현 상황 정리 다음 주 이야기들까지 하나금융투자증권 이재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